따단! 김 부장입니다. 자, 오늘은 천상에 위치한 극동 아파트에 왔습니다. 자, 이 현장 같은 경우는 평수로 치면 24평. 그리고 오늘 시공하는 공간들은 외부창 전체와 그 다음에 터닝도어 하나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거실은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터닝도어가 들어가게 됩니다. 금액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금액은 부가세 포함해서 910만원에 계약을 하고 현재 시공을 진행 중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910만원이 나오는지, 그리고 오늘은 또 다른 정보들을 한번 알려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장에 올라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왔습니다. 울산에서 바람이 좀 세다고 할 수 있는 곳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천상도 그 중에 한 군데인데, 오늘 다행히 바람이 약해서 보양이 아직 그대로 잘 살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현장을 보시면 평수는 말씀드린 대로 24평을 해서 그렇게 거실이 넓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외창만 하고 터닝도어 추가했는데 91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자, 먼저 거실 쪽에는 보시면 확장형으로 해서 이중창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지금 현재 거실 발코니 철거가 된 상태고, 그 다음에 안방 발코니 쪽에도 철거가 됐고, 그러면 여기 옆에 보면은 확장 공간에는 이렇게 터닝도어가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하나, 일단 거실 발코니가 이중창이 들어간다. 그리고 터닝도어가 추가가 됐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자, 이 공간은 입구방입니다. 입구방에 원래 보통은 또 중간에 분합문이 있어서 작은 발코니 쪽에 발코니 창이, 조그만 창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하지만 여기는 확장형으로 해서 여기도 발코니 전용 이중창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는 거실에 있는 분합문이 없어지고 이중창, 그리고 입구방에도 분합문이 없어지고 이중창. 그래서 이중창이기 때문에 또 분합문이 2개가 추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옆에 또 보시면 조그만한 주방창 쪽입니다. 자, 여기도 철거는 다 됐고 이미 틀은 들어가 있네요. 주방창은 이렇게 안쪽에 창이 없기 때문에 또 이중창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작지만, 자, 이렇게 했을 때 주방창 포함해서 이중창이 총 3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창만 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옆에 또 보시면은 주방 발코니입니다. 주방 발코니에도 작은 창이 있는데 그 옆에 또 고정 픽스 창이 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발코니 쪽에도 뭐 픽스가 있다든지 이런 상황에는 당연히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가세 포함해서 910만원이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 집 창호를 교체를 했을 때 평균보다 높을까 낮을까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여기는 천상에 위치한 극동 아파트고, 저쪽에 보이시는 아파트는 천상에 위치한 동아파트입니다. 자, 우리 집 창호가 만약에 여기가 앞발코니 쪽인데, 앞발코니 쪽에 창을 봤을 때 전체 창, 그리고 동아파트를 보면 전체 창, 하프창이 있습니다. 자, 우리 집이 만약에 전체 창이다. 그러면 평균보다 높을 확률이 되겠죠. 또 이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여기는 전체 창 옆에 보면 중간에 고정 유리 픽스 창이 이렇게 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창 개수가 많다든지 창 사이즈가 크게 되면은 평균보다 높게 나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외창만 교체한다고 했을 때 확장을 했는 집과 확장을 하지 않은 집에는 금액 차이가 무조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거실을 확장을 했다면 중간에 창이 없어지고 바깥쪽 창이 이중창이 들어가야 됩니다. 확장을 하지 않았다면 중간에 거실 분합문이 있고 바깥쪽에 단창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창과 이중창은 당연히 금액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확장형과 비확장형은 금액이 다릅니다. 확장형이 더 비쌉니다. 견적을 물어보실 때 용어를 몰라서 소통의 오류로 인해서 다른 금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실 때 만약에 거실을 확장하지 않은 집에서 물으실 때는 거실 발코니 쪽이 이중창이 들어가나요? 라고 묻는 게 아니라 이중유리가 들어가나요? 라고 물으셔야 됩니다. 이중유리라는 건 복층유리를 뜻합니다. 거실을 확장하지 않았으면 이중창을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중유리, 복층유리, 페어유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셔야 단창으로 해서 이중유리를 넣었을 때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자, 오후에 제가 오전에 있던 상담을 마치고 한번 일찍 올라와 봤습니다. 자, 여기는 뒤쪽에 주방 쪽 발코니 쪽의 위치인데, 현재 보시면 주방창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몰딩 마무리까지 해서 시공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여기는 근데 주방창이
몇 번 영상을 찍어 올렸습니다. 주방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이즈가 작을 때는 발코니 전용 250 제품을 넣게 되면 유리는 두꺼워도 되지만 대신에 틀이 두껍고 하다 보니 유리가 더 작아집니다. 요거보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내부창 전용으로 해서 22mm로 이중창을 넣습니다. 대신에 유리 두 개 다 로이 유리를 넣으면 창이 작기 때문에 충분한 단열 효과와 방음도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완료가 되었고, 주방 쪽에 보시면 여기도 시공이 모두 완벽하게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집 극동 같은 경우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도시가스 배관 말고 또 이 하부에 보면 원래 벽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전에 있던 그 알루미늄 통바로에서 마무리가 되어 있었는데 여기 통바는 있고 여기도 통바가 있었는데 여기 두 개 다 뜯어내고 저희 하이샤시 재질의 통바로에서 이렇게 마무리가 있습니다. 한 번씩 어느 아파트에 보면 제가 기억나지 않는데 어떤 아파트에도 보면은 이렇게 뜬금없이 벽에 빈 공간이 있던 현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도 저희가 통바로 해서 색깔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통바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이 뒤쪽도 마무리가 완료됐고, 그러면 이제 앞쪽을 보시면, 자, 항상 보면 시공 마무리는 거실 발코니에서 마무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만 이제 시공 마무리를 하면 되는데, 창짝을 끼우고 나서 나머지 확장형의 창이기 때문에 인테리어 몰딩으로 마무리를 하면 앞쪽도 끝납니다. 그런데 입구방, 자, 여기가 이제 입구방입니다. 입구방 같은 경우는 확장형 발코니 250으로 해서 중간에 창이 없기 때문에 이중창을 넣게 되겠죠. 이중창도 발코니 전용 이중창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26mm의 로이 유리, 뒤쪽에도 26mm의 로이 유리가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해야 지금 햇빛이 들어오는데 이 안에 쓰면 손을 대보면 그렇게 뜨거운 게 안 느껴집니다. 단열이 잘 됩니다. 로이 유리가 역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시공을 하루 만에 마치게 됩니다.